우리 가정법 파트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준비 1번 맞췄어? 너무 잘했어. 센스가 있어. 유진이 맞췄어? 너무 잘했어. 이거 맞췄어? 채점 아직 안 했어. 이따 알려줄게. 이따 답 줄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글이 주어졌죠?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좀 시험이 어렵다 하면은 1학년 1학기 때까지만, 2학기 때는 한글도 주어지지도 않아요. 글을 읽고 나서 보기 단어를 활용해서 가정법을 우리가 영작해서 빈칸 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해야 돼. 어쨌든 한글이 주어졌죠? 그러면 한글을 구분석을 해줘야 돼요. 콤마 찍혀 있으면은 일단 부사절이고 모모 라면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 if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그의 수주부비 아니었더라면, 아니 부정어가 있죠? 자, 그는 전문가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자, 모른다란 말이 나왔어. 이거 뭐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가정법이야. 가정법. 가정. 그 못 had 쌍시옷 잡아주시고 못 had. 그 다음에 아니 이것도 쌍시옷이죠. 그럼 뭐예요? 과거사실의 반대인 거야. 그럼 우리 머릿속에 누굴 떠올려야 되냐? if 주어 다시, 그 다음에 had pp 콤마 주어 못 had을지도 모른다. 조동사의 과거 형태를 집어넣어서 가정법을 실현시켜 주시고, 가정법 과거형이야. 일단 여기까지는 이렇게 지금 발현이 됐죠? 가정법이. 그 다음에 과거사실의 반대가 되기 위해서 한 단계 과거로 밀어주기 위해서 조동사 누구를 써줘야 돼요? have를 써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형태를 지금 갖춰왔습니다. 이게 기본 골조야. 근데 지금 주어진 한글 문장을 보니까 부정어가 있죠? 아니, 못 있으니까 여기에 부정어 not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would, have, pp 어느 자리에 우리가 부정어 not을 써야 되죠? 조동사 1번과 2번 사이에다가 not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디폴트 값이야. 지금 디폴트 값.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보기 단어를 봤는데 if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if가 없었어요. 지금 if가 없었습니다. 자, 일단은 앞에 그의 수줍음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명사 형태를 봐야 돼. 누가 보이죠? shyness, 그 다음에 앞에 his가 있죠? 이 자리에 일단은 his shyness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니었더라면 이라는 말이 있고, if 주어 had not 여기까지 한번 봐야 돼. 자, 일단 처리해 봅시다. have 지워주고, 그는이 여기 주어를 들어가야겠죠? 콤마 잡고 he 잡아주시고, his도 지워주고, 자, 그다음 조동사의 과거 형태 누구 만났습니까? might 지워주시고, have 지워주시고, 이어서 he might have 여기까지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되다라는 의미가 지금 비동사도 있고, 그리고 어디 있어요? become도 있네? 그럼 become으로 가야겠지. 이게 되다의 본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지니까. 그럼 might have become 잡고, not도 있으니까 여기 might not have become 잡고, 그 다음에 a computer expert 이렇게 지어줍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녀석이 누가 보입니까? 비동사 보이고요, not 보이고요, 그 다음에 for가 보이죠. 그 다음에 it도 보이네요. 그럼 주어는 누구로 삼아야 돼요? it 잡아주시고, 자, 이제 남아있는 거 이제 구색을 갖춰봅시다. it 조동사의 과거 형태니까, 그리고 have pp도 들어갔으니까 본동사 if절 부사절 자리에는 had not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들어가? it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형태를 갖췄고 남아있는 비동사를 살려서 being 넣어주시고, 또 누가 보여요? for가 보이네요. 자, 이게 기본적인 형태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앞에 if가 있어요, 없어요? if 없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콤마 찍혔네. 무슨 절? 부사절, 주절. 승원아, 문장에 동사 지금 몇 개 있어? 2개. 접속사 있어요? 없죠? 부사절을 건드려 줘야 된다 했죠? 그러면 분사구문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누굴 써야 된다? 도치를 시켜야 된다. 그럼 이 자리에서 had라는 조동사만 앞으로 쏙 빠주시면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도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하나 해봅시다. 빠통 숙제에서 그리고 우리 빠바구독에서 가정법 과거 형태의 도치와 특수구문, 그 완료구문 우리가 만났습니다. 복습 차원입니다. 자, 보세요. 가정법 과거형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자, 가정법 과거 형태는 if. 자, 지금 특수구문 만들기 위해서 it, were, not, for 명사. 자, 콤마 잡아주시고 주어. 그 다음에 would 동사 원형입니다. 자, 이게 너무 길어. 자, were it not for로 바꿔줄 수가 있죠. 왜? 이게 너무 기니까 if 접속사를 생략. 그리고 부사절이 지금 접속사 없이 돼 있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도치시킨다. 조동사의 기능하는 비동사를 앞으로 빼주십니다. were it not for 명사. 자, 지금 4개의 단어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복습이야. 자, were it not for가 있는데 얘 너무 길어.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너무 길어. were it not을 but으로 바꿔주시고 그대로 for 내려오시고 명사. 자, but for도 너무 길어. 뭘로 바꿉니까? without 명사. 자,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가정법 과거 형태의 특수구문의 도치가 나왔고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 보도록 할게요. 자, if 뭐뭐가 없더라면으로 가야지.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 콤마, 주어, 조과, have pp 이렇게 된 형태. 자, 마찬가지로 if를 내가 생략시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분사구문이든지 도치시켜야 된다. 근데 지금 가정법이기 때문에 도치로 갑니다. 자, 앞으로 가는 이 녀석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had라는 녀석. 왜냐면 조동사기 때문에. 첫 번째 조동사 앞으로 빼줍니다. had it not been for 명사. 자, had it not been for가 어때요? 너무 길어요. 뭘로 바꿔요? but for 명사. 자, but for도 너무 길어요. 뭘로 바꿔요? without 명사.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응용되는 거야. 뒷부분에 3번 문제였나? 거기에 but for를 집어넣는 녀석이 나옵니다. but for. 3번부터 볼게요. 3번이 아니었네. 미안해요. 2번이었죠? 2번? 자, 2번 문제에서 지금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 자, 맥락상 보는 거야. 자, 콤마 찍혔죠? 콤마. 자, which. 계속적 용법이고요. 여기에 지금 두 번째 동사가 발현이 됐습니다. 근데 조동사의 과거 다음에 have 완료 조동사가 또 들어왔죠?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죠. 자, 그러면 부사절 조건도 나타내줘야겠지. 이 자리가 뭡니까? 명사를 받아줄 수 있는 전명구가 나오거나 아니면 주어동사가 나와줘야 돼. 자, 그럼 이게 어쨌든 가정법의 if절이라는 거 대충 알겠지? 글을 읽어봤으니까. 몇 단어 집어넣으래요? 두 단어를 집어넣으래. 우리가 적은 것들 중에 두 단어 뭐가 있습니까? 명사를 제외하고 but for가 있죠. 그리고 복수 정답이 있다면 이 자리에 but for가 들어가거나 또는 except for가 정답이 됩니다. but for나 except for.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웬만하면은 보통 요약문에서 첫 번째 문장 어디 있다? 그래, 상부. 계속적 용법이죠? 계속적 용법에서는 웬만하면 하부에 있어요. 상부, 하부로 나뉘면 돼.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거 A번을 맞추기 어려웠을 거야. 왜냐면
어휘가 부족해서거든? 릴리즈라는 단어가, 품사가 여러 개가 있죠? 타동사로서는 목적어를 방출하다, 죄수들을 방출하다, 또는 자동사로서는 빛과 가스 등이 새어 나오다라는 뜻이 있고, 명사로 뭐가 있어요? 방출이란 뜻이 있어요. 방출. 그래서 단어를 잘 모르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품사 당연히 잘 외워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본문을 다 읽진 않을 거고 정답의 근거만 밑줄 잡고서 접근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around가 들어왔죠? 일단 자, around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주변에, 아니야, around는 여기서 우리가 이걸 떠올려야 돼. about과 around는 대략의 의미가 있어요. 대략. 자, 근데 일단 about은 품사가 부사로 쓰이면은 대략으로 들어가고, around도 부사의 기능도 있고 뭐 전치사의 기능도 있죠. 대략의 의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대략. 즈음이란 의미야. 즈음. 자, 이어서 지구의 대기는 underwent가 무슨 뜻이야? undergo의 과거 형태죠.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너무 잘했죠? 자동사, 타동사입니다. 왜냐면 바로 뒤에 누가 나와서 목적어가 있죠? 타동사입니다. 무엇을 겪다. 너무 잘했어. 자, 엄청난 transition, 변환을 겪었습니다. 자, it went from, 동그라미 잡아주시고, to. 자, oxygen free, 산소가 없는 형태에서 그 다음에 소량의 산소를 포함하는 형태로 바뀌었대.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A to B가 된 거죠. 자, 이러한 변화는 was partly, 동그라미 잡고 펼표. 자, 보통은 partly가 나오잖아. 일부의 뜻이 나오거든. 그러면 얘는 어떤 뉘앙스냐면 some의 의미야. 자, 보통 some을 만납니다. 누구를 찾아야 되죠? other를 찾아주는 거야. partly가 나오면 또 다른 파트도 나오겠죠? 근데 이 글에서 있는지 한번 보자고. 자, 이런 변화는 일부분은 다음 때문입니다. 작은 유기체 때문. 여기 원인 잡아주세요. 원인. 무엇으로 알려진? 시아노박테리아라고 알려진. 시아노박테리아 뭔지 모르니까 구체적 서술을 하죠. 콤마 나왔으면 콤마 무조건 동그라미 잡고 넘어갈게요. 자, 이 녀석은 took in water to obtain hydrogen. 자, 수소를 얻기 위해서 물을 섭취하고, 이것은 가능하게 했습니다. 원인이죠, 또. 자, 그것들이 assimilate, 동화시키다라는 뜻이야. 동화시키다. 이거 어려운 단어예요. assimilate, 동화시키다. 모의고사 보면 이제 만날 겁니다. 무엇을 동화시키다. 자, 산소를 CO2로부터 동화시킬 거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녀석들은 방출할 겁니다. 자, 무엇을? 결과가 나왔네요. 산소를 방출할 거래요. 무엇으로써? 쓰레기로써. 냠냠, 나는 박테리아. 수소 먹어야지 해서 물 마셨어. 그 다음에 꺽 했더니 얘가 꺽 하는 게 뭐야? 산소. 우리가 꺽 하면 뭐야? 이산화탄소. 소가 꺽 하면 메탄. 어쨌든. 자, 결과가 나왔죠? 결과. 자, 여기 봐봐. 박테리아에 의한 산소의 무엇이야? 방출이죠. 의한 나왔지, 원인이야. 여긴 뭡니까? 결과야. 결과를 만나잖아, 산소. 산소의 방출. 자, 이어서 봅시다. 자, 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러한 작은 생명체가 야기했을까요? 자, 무엇을? 그러한 엄청난 변화를요. 지구상에. 자, it is believed that. 여겨집니다, 데디아가. it is 만나면 해석해야 안 해? 안 합니다. 데디아가 여겨집니다. 자, 산소의 양이 방출합니다. 미안해. Oxygen, cyanobacteria release slowly increase over
the hundreds of millions of years. 자, 이게 동사죠. 그 다음 얘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후치수식. 자, 후치수식 여기 아니지. 뭐라는 거야? 요렇게 꽂아주시고 요렇게 괄호 잡고 여기 지금 목간대 대시 생략되었다. 자, 사이노박테리아가 방출했던 그 산소의 양은 천천히 증가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자, 이러한 기간 동안 it accumulated in Earth's oceans. 산소는 지금 지구의 바다에 축적되었고요. oxygenating 별표 치시고 이거 무슨 뜻이죠? 잘 모르겠어. 근데 oxygenating, oxygen은 뭐야? 산소지? 동사화된 거지. 산소를 공급하다의 의미야. 산소를 공급시켰습니다. 어디다? 물에다. 자, 이제 결과적으로 마무리 나오네요. 결과적으로 그 바다에 축적된 산소는 가능하겠습니다. 탈출을 어디로? 대기로. 이제 바다에 산소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바다의 산소가 위로 올라가죠? 대기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they are gradually displacing it. 이거 부사고 거기에서 자, 산소는 작용을 했습니다. 메탄과. 그리고 점차 그 메탄을 displacing 바꿨습니다. 네, 별표 치시고 가정법이 나왔죠? 밑줄 크게 잡아볼게요. 자, 만약에 박테리아가 없었더라면 봐봐. 아까 전에 내가 예시로 뭐가 들어왔어요? had it not been for 적었죠? 여기 지금 not been for 있어 없어? not for 있어 없어? 없죠? 무슨 말 하고자 함이냐면 봐봐. if there had been no 주어. 지금 얘 유도부사가 있어서 그런 건데 아이고야. 유도부사가 있어서 그런 건데 had been no 주어가 있죠? 이거 주어지. 이거 동사지. 뭐가 됐던 간에 이미 여기 안에서 도치가 발현이 된 거거든? 이미 도치가 이미 있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죠? 근데 if 썼어 안 썼어? if 안 썼죠? 그럼 어떻게 한다? 조동사를 문또 앞으로 빼준다. 도치시킨 거예요. if 날리면 그 안에 있는 조동사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 조동사 어떻게 한다? 앞으로 빼내면 그만이야. 가정법의 도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 자, 복습이야. 자,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주어 would 동사 원형 무슨 뜻이에요? 주어 다시가 동사 했더라면 해야만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혼합가정법이거든? 별거 없어. 그냥 여기만 보면 돼. 주절에 would가 있으면 뭐다? 조동사의 과거형 가정법이구나. 이것만 보면 돼. 제 if절에 누구를 날립니까? if를 날립니다. 그 문장의 어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조동사 should를 앞으로 빼주면 된다. 이게 끝이야. 자, 그래서 많은 수거들 중에 이게 있어요. 이거 외우세요. 자, when, given, 콤마, 그다음에 should 등등등. 자, 대다수의 이 녀석들은 의미가 뭐냐면 if입니다. 얘네들 만나면 if로 해석하면 좋아요. 알겠어요? considering도 있네. considering. 보통 given 뒤에 that을 집어넣고 주어 동사 하거든. 근데 that도 생략시켜. 그래서 given을 하는 그 if로 봐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어서 볼게. 박테리아가 없더라면 산소는 결코 주요한 대기의 요소가 되지 못했을 거다. 밑으로 내려와서 아마도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뭐가 없다면. 이러한 작은 미생물인 사이노박테리아가 없었더라면. 그 두 단어를 하기 위해서 누구 적어줍니까? 버퍼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3번에서 마치 다른 행성의 일부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영작은 했다 쳐. as if 가정법을 썼다 쳐. 근데 여길 봐야 돼. 자, 지금 마치 다른 행성의 일부인 것처럼 보인다. 보인다의 주어가 한글로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죠?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야? 이 녀석이야. 아일랜드. 그러면 단수 복수? 단수 취급해줘야 돼요. 그래서 본동사를 누구로 가야 돼? 보인다. 문장에 한글이 주어졌는데 동사는 우리말에서는 맨 끝에 있어요. 본동사 알죠? 그냥 보인다. 룩을 잡아줘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주어가 단수기 때문에 looks 이렇게 표현해줘야 된다. 자, looks as if 잡아주시고, 자, 다른 행성의 일부인 것처럼. 자, 일단은 다른 행성을 영작해주면 되겠죠? 그게 먼저 쉬우니까. 자, part of another planet. 자, 이렇게 잡아줍니다. 주어 누가 보여요, 그러면? as if 절 안에. 25이죠? as if it. 남아있는 동사가 뭐야? 비동사가 있네? 비동사 이거 뭘로 바꿀까? 월로 바꿔줘야 돼요. 선생님, 저 as if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자, 이 빠바구독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as if 가정법에 대해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필기하시고. 주어, 현재 동사, 과거 동사. 자, 이거를 굳이 쓴 이유는 이따 설명할게. 자, as if. 그냥 현재 동사, 과거 동사 하고 여기 본동사 하나 집어넣어야겠다. 이건 형태 먼저. as if were, 그 다음에 had pp. 주어 다시. 자, 이렇게 일단 적을게요. 그 예문을 하나 적겠습니다. 그냥 쉽게 가자. 자, 이렇게 쉽게. 자, 지금 이렇게 쉽게 일단 가보겠습니다. 해석은 여러분 다 할 줄 알아? 자, I see him. 내가 그를 보는 순간은 현재 과거.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딱 봤어. 근데 마치 그가 were a student.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는 그가 마치 어떻게 학생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야. 자, 이때 가정법 과거 형태가 들어왔어요. 무슨 사실에 반대? 현재 사실에 반대. 라고 가면 안 돼. as if 절 안에서는 여기서 were이 들어가잖아. as if 안에 과거형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무엇을 시사하냐면은 동사와 주절의 동사와 동사 다시의 시점이 일단 표시하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동사와 동사 다시 시점이 같음. 본동사의 시점과 같다라고 가야 돼. 본동사의 시점과. 자, 그 다음에 하단부. 나 그거 봤어요. As if he had been a student. 무엇을 의미하죠, 이건?
지훈이 대답할 수 있겠어? 였던 것처럼 보인다. 즉 시점이 어때요? 동사와 동사 다시의 시점이 어때? 다름. 시점이 다르다는 얘기야. 시점이 달라. 이거 그대로 응용이 되죠? 그대로 응용되죠? 자, 그대로 응용. 과거 동사. 시점이 뭐예요? 과거 시점. as if 들어왔어. He were a student. 이때 얘 뭐야? 조동사의 과거 형태지.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as if 가정법에서. 어떻단 얘기예요? 동사와 동사 다시의 시점이 같습니다. 그러면 나 어제 봤어. 그 사람이 어제 학생인 것처럼 행동을 해. 인 거야. 밑에는 나 어제 그 남자 봤다? 근데 얘 1년 전에 학생이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걔 우리 졸업생 아닌데 우리 졸업생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이 말인 거야. 이해돼요? 동사와 동사 다시의 시점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누구 때문에? 조동사 헤드 때문에. 아시겠죠? 이게 기본 골조야.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화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심화. 자, 태호가 한번 대답해볼까? 봐봐. as if 안에 I see him as if he is a student. 이렇게 썼어. 무슨 뜻이야? 똑같아. 아래랑 똑같아. 그치? 학생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지금. 근데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뉘앙스 차이. 잘 봐. 가정법이야, 가정법. 현재 사실의 반대야. 근데 그 반대가 실제로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난 거예요. 확신이 있어. 아, 쟤 아닌 거나 확신이 있어. 그때는 가정법을 쓰는 거야. 근데 지금 as if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시제가 현재로 들어가죠. 무엇을 의미할까? 아, 맞나 아닌가 모르겠는데 학생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황이야. 진위 여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진위 여부 모릅니다. 하단부는 어때요? 진위 여부를 알아요. 진위 여부 위에는 모르고 하단부는 진위 여부를 안다.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as if 다음에 동사, 비동사 누구 적어줘야 돼? it, were 적어주는 거야. 마치 행성의 일부였던 것처럼 보인다. 아니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 맞춘 사람 손. 4번 맞추신 분 손. 와우. 이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수업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자, 모든 고등학교 시험과 심지어 수능 그리고 성인 영어 중에서도 토익과 토플에서도 지금 나오는 어법 문제거든요. 자, 문장을 우리가 어법 문제 풀 때 제일 허접한 게 뭐냐면 눈으로 푼다는 친구들이야. 나조차도 내가 수능을 풀 때 나는 그냥 뭐 기다리면서 쓱 이렇게 보고서 풀기도 하고 뭐 운동하다가도 쓱 이렇게 풀기도 하고 한단 말이야. 그 인터벌 시간에. 근데 집중이 안 될 때가 있겠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손으로 씁니다. 무조건 손으로 쓰면서 접근해. 나조차도 집중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구문 분석을 한다는 얘기야. 자, 알려줄게요. 자, it is home. 자, 그것은 집이 되었습니다. To about 100 species of rare planet and animals. 여기 끝까지 가야겠네요. 콤마 잡아주시고 여기서 잡아주시고 중괄호 이렇게 할게요. 밑에 이렇게 중괄호로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구문 분석 해볼게. 선생님, 이거 to 전치사인 건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ADM인 것도 알겠어요. P 플러스 N. 우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명구라 했죠? 그럼 부사구야. 준민이 알지, 당연히.
자, 근데 about 이거 품사 뭐야? 그치, 아까 알려줬죠. 이미 알고 있었고. 저 부사야. 대략이란 뜻이야, 대략. 대략 800종들의 희귀한 생명체들의 집이 된대요. 자, 그런데 그것은 하기 위해선, 아이고, 현민이 큰일 났네. 그런데 그것은 하기 위해선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 있나요? 없죠. 선생님, 저 접속사 있는 거 인지 못했어요. 그럼 이렇게 접근하세요. 문장에 동사가 이미 존재합니다. 하나. 저 뒤에 누가 또 보여요? 두 개가 보이죠. 어디에서도, 지구상의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지구의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아. 자, 어쨌든 간에 문장에 동사 몇 개? 두 개야. 동사 몇 개? 두 개야. 접속사 있어? 없죠.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정답에 복수 정답이 있다면 뭐가 되냐면 여기 사이에 and를 집어넣어도 정답이 됩니다. and, many of them 정답 됩니다. and, many of them 정답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them이 앞에 선행사랑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선행사가 어떻다? 똑같다. 접속사 and도 있네? and랑 them이랑 합치면 어떻게 돼요? which로 바뀌는 거야. many of which.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many of which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행사의 많은 것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 썸이면 그런데 그 선행사의 몇몇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다시 정리할게. 진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또는 1학년 중에 여러분들 실력이라면은 이런 유형을 만나잖아. 쭉 읽었어. 답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 동사 몇 개인지 확인하세요. 그 접속사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이해돼? 알겠죠? 기본기야. 선생님, 또 다른 힌트 같은 거 없어요? 있긴 해. 콤마 나와 있고 댐이 나와 있잖아. 콤마 있고 댐이 나왔잖아. 그러면 위치 아니야? 접속사 없는데 위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사고 나니까 동사 개수로 따지세요. 동사 개수 따지고 접속사 없네? 이렇게 봐. 이거 내가 다음 주 화요일 날에 기출문제 내줄게. 일산 지역에 있는 기출문제 다 내줄게. 풀어봐.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중학교 때 하던 버릇이 뭐가 있어? 얘들아 우리 사역동사 배우자. 그러면은 이그젠 포유에서 사역동사 워크부크 겁나 풀고 막 객관식 겁나 풀고 뭐 어쩌고 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응용이 안 돼. 머릿속에 이미 각인돼 있어. 이거 준동사 파트네. 그러면 투부정사. 이거 오형식 파트네. 사역동사. 이래서 그냥 치트키야. 사람이 단순해져 그냥. 사칙연산 계산대 그 구구단 막 사칙연산이 계산기 때리듯이 그렇게 접근을 해서 사고가 늘어나질 않아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돼. 알겠죠? 가장 기본, 어법의 기본은 누구를 찾는다? 동사. 동사부터 잡으세요. 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단순히 해석으로 접근을 해도 당연히 해석이 되면은 이제 언어적 감이 있는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언어적 감이 있기 전에 글을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이 존재합니다. 전제 조건. 규칙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자, 제시문에서 우리가 does를 만났어요. 얘 뭡니까? 지시 형용사죠. 분명히 앞에 언급이 돼 있어. 근데 does를 잡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만약 못 잡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무언가 힌트를 잡아야 돼요. 이거 문제 푸는 데는 두 가지 규칙이 적용돼요. 첫 번째는 does고 두 번째는 letter이에요. letter 이거 어떤 의미죠? letter? 오히려 라는 뜻이야. 오히려 다소의 의미도 있고 오히려. 자, 그러면 승원아, letter 앞에는 이게 오히려라고 했으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봐봐. 부정어가 들어가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이 구조야. 이거 해석해볼까? A가 아니라 오히려 B다라는 얘기야.
A가 아니라 오히려 B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later. 자, 오히려 어떻다? 그것은 self-constructive as kids play with other kids.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놀 때에 발생되어지는 자기 건설적인 것이다. 자,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부정어 있어야 돼. 3번 앞에 부정어 있나요? 없죠. 제시문 보는 거야. 누가 보여? can't, 부정어가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A, B를 잡으라는 게 힌트를 유도한 거거든. 봐봐. not A, but B야. not A, but B.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으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대박이지? 정말 그래요? 한번 해석해볼까? 자, 피아제는 주장합니다. 아이들의 이해가, 도덕성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가 그들의 그러한 물병의 이해와 똑같다. 똑같대. 자, 그러면 그러한이 앞에 이제 물병 이야기 나오죠? 자, 물병 이야기 여기 있죠? 물병 이야기. 자, 그들이 준비가 됐을 때 그들은 알아요. figure out. 이해합니다. figure out도 적어주시고, figure out. 이해하다. understand. 이해하다. 자, 그들은 이해합니다. 자, 무엇을? conversation of volume. 질량 보존의 법칙을. for themselves. for themselves 무슨 뜻이에요? 수거지 이것도. 스스로야. 자, 스스로 압니다. 자, 어떻게 함으로써? playing with cups, water. 물컵을 가지고 놀므로써. 이해한다는 얘기잖아. 물병 이야기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does로 받아주고. 즉, 자, 우리는 that 이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라는 얘기야. that 이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즉, 자, 그것이 innate,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kids learn it directly from adults. 성인으로부터 직접 학습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스스로 깨우친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데이 법비. 레럴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지금 이전에 배운 적 있나요? 승원이? 없죠. 처음 보죠. 이게 봐봐. 이런 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 어떤 강사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든 얘들아 레럴 있지? 이거 앞에 부정어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요령이야. 이게 요령이 아니에요. 사파적인 것도 아니고 이게 정파적인 방식이야. 오히려 사파가 뭔지 알아? 정파의 반대말이야. 약간 치트키 써가지고 뭔가 상대방이 이기는 거. 사파가 아니게 정파야. 왜냐면 글을 쓸 때 규칙이거든. 알겠죠? 글을 쓸 때 규칙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부분. 자, 이게 굉장히 재밌었던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6번. 자, 6번에서도 정답의 근거 어떻게 잡았습니까, 여러분? 정답의 근거. partly 동그라미 별표. 제가 말씀드린 게 요겁니다. 자, 부분적으로는 This was the obvious convenience of being able to exit more quickly. 굉장히 빠르게 하차할 수 있는 것의 분명한 convenience, 편리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적으로가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다른 부분적으로 분명히 나올 거거든. 그게 정석이야. 근데 뭐 어느 일부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부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전체로 보면 이것도 뭐야? 이항 대립이지. 대립이 있다는 걸 신호로서 알려주는 장치랍니다. partly.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대립이 있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밑줄 잡아볼게요. obvious. 아, 여기 붉은색으로 칠할게. 자, obvious. A. 자, 분명한의 의미가 있어. 자, 분명한의 반대말 뭘까요? 모호한. 여기서 우리가 누굴 만날 수 있냐면은 specific. 이거 무슨 뜻이야? 분명한 A야. 근데 앞에 누가 보여? less 보이지 않아? 그치? 이거 less의 의미는 뭐예요? no야, no. no의 의미야. less specific. 분명하지 않은. 모호한. 동의어 뭐야, 그러면? 다음. 대시 나왔죠? 이때 대시는 모름이에요? 구체적 설명. feeling.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못 만져. 우리 감정 이거 못 만져. 그럼 B야. B야 B. 자, 그럼 첫 문장부터 볼까? 자, 우리의 주변부를 관찰하는 것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바깥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의 바깥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하지만 벗이 나왔죠? 감사합니다. 저 이항 대립하는 거야. 그 우리의 바깥에 있는 게 A야. 즉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 그 우리가 듣는 것, 냄새 맡고 느끼고 어쩌면 맛보는 것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들이죠. 주변에 있는 것은 A야, A. 하지만 때로는 what really marks, 실제로 장소를 구별하고 표시하는 것은 something less specific, 덜 구체적인 것이에요. 즉 감정이란 얘기야. 우리 안에. B죠? 이항 대립합니다. outside와 feeling. 자, 이어서 흥미로운 예시가 있어요. 자, 지하철 승객 행동의 연구로부터 흥미로운 예시가 나타나는데, 연구자들은, 자, trying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디까지 가야 돼? 진짜 길어. 어디? examined. 여기까지요. 그럼 이렇게 타동사의 성격 표시해 주시고, y부터 어디까지? 5월까지. 그 다음에 잠깐만. Y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아니야. 여기 끝까지 가주시고. 자, where they sit. 자, 주어, 다시, 동사, 다시, 5월. 동사, 다시. 그 다음 where부터 또 trains까지. 바로. 자, 연구자들인데 이해하려 하는 거야. 왜 그러지? 왜 그곳에 있지? 왜라는 말은 뭘 시사하냐면, 거기 도대체 왜 그래? 원인을 찾고 싶은 거야. 원인이 뭐지? 이게 뭔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곳에 앉지? 그들이 서 있는 곳에, 앉아 있는 곳에? 사람들 왜 거기 서 있지? 그들이 지하철이나 다음 메트로, 지하철 안에서 서 있는 곳에 왜 서 있지? 왜? 원인을 알고 싶은 거야. 서 있는 게 뭐야? 앉아 있고, 결과야. 그걸 연구하고자 했던 이 양반들은 실험을 했대요. 다음 요소들을, 원인이죠. 자, 그 요소들은 만들어냅니다. The way가 나왔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립시다. The way, 해석 어떻게 합니까? 방법. How, 주어 다시 동사 다시, the way, 주어 다시 동사 다시, equal, 주어가 동사 다시 하는, 오케이, 방법.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에요. 방법. 자, 그럼 보자고. 자, 그 요소들은 만들어냅니다. 방법을. 자, 승객들이 사용하고 항해하는 방법을, 그 장소를. 자, 어떻게? 다른 상황에서. 그 요소들을 본 거야. 자, 그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자, 그들의 결과들 중에 하나는, 자, 포함시켰습니다. 자, 무엇을? 이유를. 자, 많은 승객들이 좋아한다고요. 자기 스스로를 어디에다가 심어? 이 심다야. 자기 스스로를 지하철 문 가까이에 심어 두는 것과 같은 이유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게 있어요? 없죠. 이유를 이제 알고 싶은 거야. 리전, 이유. 네, 감사합니다 해야죠. 동그라미. 하지만 it was shaped partly. 일부에 의해서 형성되어집니다. 자, 하지만 형성되어집니다. 엥? 이유에 대해서 큰 괄호를 열었는데 하지만 반박 이야기 나왔어. 심지어 이게 뭐가 있어요? abstract. A야 B야? A야 B? B. 추상적인. 왜 추상적인이에요? less specific. feeling을 의미하잖아. 이해돼요? B야. 자, 그럼 but B 나왔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A. 이해돼요? 자, 봐봐, 다시. 승객들이 왜 문 가까이에 서 있는 것을 원해? 일부는 빨리 내릴 수 있어서.
하지만 it was shaped. 부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추상적인 감각에 의해서. 걔네들은 피하고 싶은 거야. 불편한 감정을.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글의 구조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자, 나 이유 설명할게요. 범주를 열었어. 그 안에서 일부는 A일 것이고요. but B일 것입니다. 라는 얘기야. 이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규칙성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글을 읽을 때 그리고 쓸 때의 규칙성이야. 내가 이제 앞으로 무언가에 대해 서술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A가 나왔죠? B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예시 속에서도 순서가 A 먼저 언급했죠? 무조건 A-가 먼저 나와야 돼. A-. 그 다음에 B-. 내가 A와 B를 먼저 언급했어. 그럼 예시에서도 순서 패턴이 어때요? A-, B-야. 이해돼요? 이해돼?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나의 패러그래프, 단락을 보는 게 우리 시험이잖아요. 우리 시험인데 토플 해본 사람 손. 오케이, 잘했어요. 자, 토플이라고 하는 것은 요 말이거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쓰잘데기 없어. 토플은 비영어권 국가의 학생들이 영어권 국가에 가서 대학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영어적 실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에요. IBT 토플이. 주니어 토플 이딴 거 말고.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럼 글을 읽고 쓸 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해고, 그러면 우리가 대학교 가서 보게 되는 것들은 논문이에요. 논문이야. 에세이야. 걔네들은 한 단락이야? 여러 단락이죠. 이것 또한 여러 단락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 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자, 보통 우리가 첫 문장을 메인 센텐스라고 하는 것처럼 첫 단락을 This is paragraph라고 합니다. 메인 paragraph, 뭐 This is paragraph, 아니면 introduction paragraph, 뭐 어쩌고저쩌고 해. 첫 번째 단락이 나와요.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내가 앞으로 A와 B에 대해 서술하겠습니다 하지. 두 번째 단락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A 다시 언급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 B 다시 언급합니다. 얘가 this is라고 하면은 얘는 body 1, body 2야. 얘네들 뭐라고? body, paragraph 1, 이게 body, paragraph 2야. 자, 그러면 이게 크게 보면은 단락의 구성이거든요. 뭐 하나 더 있겠지. A와 B를 이제 결론 짓고 마지막에 conclusion. 결말이야. 자, 그럼 이 패러그래프들의 나열들을 보게 되면 하나의 이제 소논문 에세이의 형태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압축으로 해봅시다. 압축해봅시다. 압축. 한 단락이 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한 단락 속에서도 첫 번째 문장은 주장 또는 후킹이 돼요. 어쨌든 주장문 다음에 이제 예시를 언급하는데 주장 속에 A, B가 있어. 그 예시 또한 A 먼저, 그 다음 B 먼저. 왜? 주장에서 A 먼저 언급, B 먼저 언급해서. 이거 구조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기본적인 골조야. 기본적인 골조.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여기 다이빙 리플렉스의 구조를 한번 적어보래. 자, 다이빙 리플렉스가 실현되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물이 있어야겠지. 그 물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담가? 몸만 담가? 얼굴만 담가도 다이빙 리플렉스가 나오죠. 자, 그러면 내용 일치. 이것은 영장류에게도 적용된다. OX. X. 영장류에는 적용 안 돼요. 해양동물과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 어떤 결과였죠? Automatically. 자연스럽게. Close down the airway. 기도를 닫습니다. 그리고 swallowing water. 물을 마실 위험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small air passes in the lung. 폐에 그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 통로를 좁힌대. 이게 결과야. 그리고 심장의 혈압은 어때요? 동시에 the heart rate. 심박수는 slow down. 줄어듭니다. to half speed. 절반으로. 그리고 혈액은 shunted to vital organ. 그 혈액은 어디로 가요? 이게 션트가 무엇을 보내다고 수동태가 돼서 보내짐을 당하다야. 전달되어집니다. 어디로? 주요 장기로까지.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야. 결과. 그 제시문을 볼까?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얼굴만을 물속에다 담근다면 뭐 하는 동안? 우리의 신체는 바깥에 있는 동안 그 잠수 반사라는 것은 is triggered, 발현됩니다. 조건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but이 나왔어. 이것도 힌트지. but, 조건, 잠수 반사, 발현. 그럼 but 앞에 뭐가 나와? 또 다른 조건이 있었겠지. 그러면 맥락상 잠수 반사가 발현이 안 되는 조건이 있겠지. 만약에 우리가 물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out, in the air. 바깥에, 코마코마. 자, 공기 바깥에, 공기에다가 머리는 내비고, 우리가 몸만 물 안에 담근다면, no diving reflex. 있어요, 없어요? 반사가 발현이 안 돼요. 반사가 발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잠수 반사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 말이 안 되죠. 정답 3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트리거 나왔지. 유발하다야. 동의어 뭐야? 동의어. 하나만. 도현이. 뭘 것 같아? 너무 잘했지? cause, result in. 엄청 많아. stimulate, spark. 이렇게 존재하겠죠? 몇 페이지냐? 50페이지에 사형식 여기 파트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모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입니다. 사형식 문장. 사형식 타동사고 IO에게 DO를 제공하다의 뜻이지. IO에게 DO를 제공하다. 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give하고 send만 존재합니다. give하고 send가 주로 출제돼요. 밑에 여기 하단부에 by, make, get을 뭐 수동태로 바꿔라. 잘 안 나와요. 얘네들 잘 안 나와. 시험에 나오는 게 give하고 send만 나옵니다. give하고 send만. 자, 왜냐하면 52페이지죠. 자, give하고 send가 나오는데 잘 봐. 문장의 IO가 지금 어디로 가요? IO가 주어로 갔습니다. 그럼 바로 뒤에 누가 남아요? DO가 남지. DO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DO는 그대로. 자, 반대로 DO가 지금 주어로 갔죠. IO가 그대로 내려올 거라 생각했는데 전치사 2가 나와요. 전치사 2. 왜 전치사 2가 나오냐? 방향을 나타내서 그래. 방향. 수신인. 자, 볼펜이 승원이에게 전달됐어요. 내가 뭐라 했지? 승원이에게라고 했죠. 받는 사람이 있어. 근데 생각할게. 볼펜이 전달되었어요. 누구에게? 모르잖아. 방향을 나타내줘야 돼. 의미상.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give를 잡아서 접근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능동이면은 giving으로 나오죠? giving으로 나오면 두 가지 형태를 갖춰요. 뒤에가 이렇게 나옵니다. IO, DO. 그래서 명사가 총 몇 개? 2개가 돼요. 그 다음에 DO가 먼저 나오면 받는 이 to, IO가 들어갑니다. 그럼 명사 to, IO가 명사 to 명사의 형태를 갖춥니다. 명사 to 명사. 자, 그럼 얘가 이제 수동태로 바뀝니다. given이 돼요. 그럼 뒤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뒤의 형태. IO와 DO가 주어로 가죠. IO와 DO가 주어로 갑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남아있는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와요. DO가 하나. 자, 마찬가지로 DO가 주어로 가버립니다. DO가. IO가 주어로 갔고, 이번엔 DO가 주어로 갔고, 그럼 DO가 주어로 갔으면 뒤에 누가 나와?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to IO가. 그러면 우리가 형태로 따지는 거야. 명사 1개, 밑에는 명사 없어요. 투명사. 이 형태로 따지거든?
자, 지금 하나 적었습니다. 예문 한번 보세요. 자,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콤마 찍혔죠? 주어 동사 나왔고 콤마 찍혔어. 분사 형태네. 분사 구문이야. give인가 given을 골라야 돼. pleasure motive가 들어왔어요. 쾌락 동기야. 지금 바로 뒤에 명사가 나왔는데 ing야 pp 중에 누구를 골라야 되죠? 이거 해석으로 못 풀어. ing야 pp야. 1번, 2번. 주민이. 1번, 2번. 아니야, 그건. 도현이? 우빈이? 잘 봐. 뒤에 명사 몇 개야? 한 개. 그 윤서야 누구 가야 돼? 여길 봐. give인가 given 뒤에 명사가 어떻게 돼 있어? 두 개, 하나. 둘 다 된다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여기 명사 하나 있잖아요. 투명사가 없잖아. 수신이. 얘가 이미 수신인이야. 그 뒤에 명사 하나 있죠? 마침표로 끝났어요. 그 명사 하나로 끝나는 녀석 누구야? 기분으로 가는 거야. 이게 형태야. 그 만약에 여기에 명사 해석을 하지 말고 자 명사 to 명사 나왔어. 그러면 ing야 pp야. ing. 이해돼요? 이거 없어. 명사 하나 나왔지. 누구야? given. 형태론으로 풀면 돼. 이게 형태론이야. 태호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너무 맛있지 않아 이거? 윤서야 어때? 이거 처음 보지? 근데 이제 너가 이거 알니까 민유도 이거 이렇게 풀어야 돼. 해석으로 하면은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해석으로 하면. 봐봐. 엄마 진지 먹었냐?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식사하셨습니까? 이지. 진지 드셨어요? 이지. 근데 어느 누가 그렇게 써? 안 쓰지. 근데 의미 전달은 돼, 안 돼? 될 거야. 의미 전달은 될 거야. 근데 형태가 안 맞아. 그러니까 어법상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미도 사실 틀리고.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가정법 이야기 나왔죠? 우리 이거 다 했습니다. 우리 수업 때 다 했어요. 자, 간단하게 여기 과거형의 동그라미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 헤드 pp,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헤드 pp. 교재가 참 좋네요. 과거형이라고 적어줬죠? 과거형이라는 것은 무엇을 시사해요? 시제를 뜻하는 거야. 시제. 형태는 시제야. 시점은 모름이에요. 시점. 시간대죠? 요것만 딱 알면 돼. 너무 쉬워. 잠깐만. 쉽지만 하나만 복습합시다. 우리 뒤까지 한 번에 응용으로 가서. 자, if you had란 use 들어갔어요. 자, 콤마 찍혔네. 무슨 절? 부사절. 경제성 발현하고 싶어요. 분사구문 안 씁니다. 도치시킬 거야. 도치. 자, 여기서 지금 도치시킬 건데 if를 생각합니다. 누구를 앞으로 보내면 돼요? 잘했어. hadn't야? 아니,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네 너무 잘해. 헤드만 날리는 거야. 그치? 아우 예뻐. 자, 그 다음 혼합가정법. 이것도 너무 쉬워. 별거 없어. 자, 주절을 보게 되면 조동사의 과거 형태만 있죠? 현재사실이 반대. 근데 앞에 조건절에 어때? 헤드 pp가 들어왔어. 시간대가 한 단계 과거로 갔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if절을 대신하는 표현이 나왔네요. 자, if절을 대신하는 표현. 자, 이거 아까 전에 설명했었던 내용이죠?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해주세요. 자, but for 대신에 또 except for도 가능하다. but for 대신에 except for도 가능하다. 자, 우리 except의 의미 하나만 또 잡아봅시다. 자, except는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타동사로서 무슨 뜻? 무엇을 제외하다.
근데 품사가 대박인 게 또 있다? except가 하나의 전치사가 돼요. except가 전치사야. 원래라면은 어떤 형태냐면은 except for거든? 근데 for를 생략시켜요. except 다음에 명사 하나 나와. 전치사 기능이 있어. 그 마찬가지로 누구의 기능도 있다? except 접속사의 기능도 있다. except that이에요. that을 제외하여. 이거 둘 다 뜻이 뭐야? 제외하여란 뜻이야. 제외하여. 제외하여. 자, 그 다음에 자, 포인트 22로 갈게요. 포인트 22. 자, if 생략과 도치가 나왔죠? 여기 먼저 보고 다시 앞으로 갈 거야. 자, if가 생략이 됐어. 별거 없어요. 어떻게 한다? 도치시키면 된다. 누구를? 조동사를. 선생님, 비동사가 어떻게 조동사예요? 비동사는요, 의미를 가진 본동사이자 조동사의 기능을 해요. 왜냐하면 부정어를 붙일 수 있죠? 부정어를 붙일 수 있으면 조동사입니다. 알겠지? have는 조동사야, 아니야, have. 조동사 맞아요. 자, 다시 앞으로 와서 포인트 21. 자, 여기서 밑줄 하나 잡아줍시다. 자, as if 안에 지금 동사 다시인데 과거 형태. 자, 그 다음에 as if 안에 had pp가 들어갔죠. 동사 다시. 과거 완료 형태. 자, 그러면 밑에다 잡아주세요. 자, 주절, 일치, 시점, 주어 동사와 주어 다시 동사 다시에 뭐가? 시간대가 같다라는 얘기야. 시점이 같아요. 시점이 같아. 그럼 반대. 주절에 동사가 있는데 주어 다시 동사 다시에 시간대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기가 조동사 헤드가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과거예요. 한 단계 더 과거. 더 과거. 자, 그러면 조동사 헤드의 의미를 살려서 IWC 가정법으로 갑니다. 자, IWC 주어 동사의 과거형. 뭐뭐라면 좋을 텐데. 우리 노래 있잖아. 자, IWC 다음에 주어 동사의 과거 형태. 현재 이루기 힘든 소망에 대한 아쉬움. 현재 못한다는 얘기야. 이거는 우리 가정법이 똑같아요. 근데 밑에 IWC 주어 헤드 PP 나왔어. 조동사 헤드가 들었지? 과거 사실에 대한 아쉬움이야. 사실은 I wish까지 이제 가정법이랑 비슷한데 as if에서는 기능이 약간 배형돼 있죠? 헷갈리지 마세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